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도지사 후보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게 고발당한 공정 작가가 전주시장에게 공개 토론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전주시에 대한 의혹 제기와 기존 주장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단체장의 치적 홍보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체장 연임 의사를 밝힌 황숙주 순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치적을 내세우는 게시물을 올렸단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월 황 군수는 농어촌 버스 요금을 단일화했다면서 페이스북에 기념사 사진을 올렸고 3달 전엔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현행법상 모두 불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단체장이 SNS로 사업계획이나 업무 실적 등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SNS에 올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내용들을 퍼나르기를 하고 이상한 거죠. 선거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황 군수와 함께 순창군 간부급 공무원 11명도 검찰 수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SNS상에 100차례 넘게 유통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유를 해놓은 걸 금방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걸 또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래서 최근 광주와 울산에서도 공무원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퍼나르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는 등 공무원들이 SNS상에서 무심코 정치 중립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위법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단순히 일정을 알리는 용도 이외에 SNS 활용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입니다. 송 지사는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7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평가에서 단수공천 대상이 되지 않아 김춘진 후보와의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완성을 위해 다시 한번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 철도 등 SOC를 완벽히 구축해 성장 에너지의 출력을 높이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외국도 차질 없이 다니며 잼버리 대회를 성공리에 유치할 정도로 건강하다며 암 수술로 인한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도정을 하루라도 소홀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 수치상으로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기 위한 선거용 구호였다고 말을 돌렸고 TV 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300만을 얘기했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한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군산 GM 가동 중단과 경제 위기로 빛이 바랜 민선 6기, 민선 7기를 기대하는 송하진 지사에게는 당내 경선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야당 측은 도지사 후보 영입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도지사 후보 없는 지방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초 6월 지방선거에 정동영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교섭단체 유지 등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이어진 조배숙, 유성엽 의원 같은 현역 의원 카드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과 최수찬 전 의원 영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수찬 전 의원, 또 박주현 지금 비례대표 의원 이 두 분을 중점적으로 또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후에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박주현 의원의 경우 참신성에 여성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역시 현역 의원이라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과반수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빠지는 거는 기회비용이 크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요. 전북지사를 좀 당선 가능한 사람이 좀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최수찬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까지 영입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전주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에 맞듣지 않아 합니다. 지사 시장을 어떻게 보면 다 이야기한다는 게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 후보를 아직 지금 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아니겠어요? 현재 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춘진, 송하진 후보 간의 경선을 결정했고 정의당은 일찍이 권태용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도내 야당들은 자원이 절대 부족한 데다 영입 작업에서마저 좀처럼 진전이 없어 어쩌면 도지사 후보 없는 지방선거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 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점차 다가오는데 제때 도지사 후보조차 찾지 못하는 도내 야당들의 열악한 현실에 자칫 맥 빠진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봉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공개 토론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주시가 특정 복지시설에 특혜를 주었다는 기존 주장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장이었던 이모 목사는 봉침을 불법으로 놔 의료법 위반과 불법 후원금 모집, 허위 경력 증명서 제출 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해부터 이 시설과 전주시 간의 유착 의혹을 여러 번 제기해왔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금이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4배로 증가했고 허위 경력 사실을 안 뒤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비호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공 작가는 전주시청을 찾아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후보 신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전주의 명예를 떨어뜨렸는지 공개 토론해 주십시오. 허위 경력 증명서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시설은 신고제로 관련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수리를 해줬으며 시설을 폐쇄하기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원 예산 증액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통상적인 증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지영 작가님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하시기는 했지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 시간이 좀 늦었을 뿐이지. 소설 도가니를 통해 복지시설의 문제를 고발한 공지영 작가는 특히 시설장 이모 씨의 봉침을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불법으로 시술받고 이 시설에 불법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축소 의혹, 두 번째가 시청의 비호, 그다음에 기타 등등 지역 권력자들의 비호가 있다는 것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의견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의료법과 사기 혐의 기소로 마무리한 가운데 공 작가 등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공방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쌍릉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한 지 8달 만에 왕릉급 무덤으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백제 사비 시대의 전형적인 봉분 양식이 곳곳에서 확인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쌍릉은 직경 25m, 높이 5m의 대왕릉과 이보다 약간 작은 소왕릉이 나란히 있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을 안치했던 방인 현실은 단면이 육각형으로 축조됐습니다. 이는 백제 사비 시대인 7세기 전반기의 전형적인 왕릉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규모가 부여 능산리 왕릉군보다 크고 흙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 집안을 다진 판축 기법이 사용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근의 미륵사가
무왕시대에 창건된 점을 감안하면 대왕릉과 소왕릉은 각각 무왕과 그 왕비의 무덤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무왕이 이곳에 묻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건설했던 수도에 묻히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백제 수도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다만 무덤 속 유물은 조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로 목관만 복원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대왕릉에 이어 소왕릉에 대해서도 판축 양상과 봉분의 공관 활용 등을 더 조사해서 무덤의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석실 이외에도 주변의 봉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근에 있는 소왕묘와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편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사업은 충남 공주와 부여지역 그리고 익산 쌍릉 등 모두 26개 소를 대상으로 오는 2038년까지 백제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진행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 상영작 수를 역대 최다인 46개국 246편으로 구성하고 논쟁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많이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작은 제1한국인의 애환을 그린 야키니쿠 드래곤이며 영화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도의회 박지환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2014년 이후 꾸준히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며 제2의 GM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말 증설 투자 계획을 철회한 채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하는가 하면 신모델인 솔라티 픽업을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GM 부품 협력업체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실사 결과 발표 전 지원을 통해 업체의 줄도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 GM 1차 협력사는 300여 개로 이들 업체의 2월 공장 가동률은 50에서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MBC의 군산 송전탑 연속 보도에서 특정 주민의 땅 팔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피해대책위원회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 협조적이었던 A씨의 땅을 농어촌공사가 비싸게 매입한 이유와 한전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해달라며 주민 6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집값은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0.04% 하락해 0.17% 올랐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외식을 크게 줄이고 외식업체의 경쟁은 치열해져 외식 물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 2.7%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단에서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43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적발됐지만 3분의 1인 14명이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림그룹은 최근 AI 발생이 없는 청정 지리산권인 남원에 닭이나 오리고기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 측은 하림그룹이 3회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서남대 폐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에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하림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